안녕하세요. 개발자 구디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직전 강의에 이어서 자바스크립트 배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내장 메서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 데이터가 내장하고 있는 함수들을 전부 다 알아보는 건 사실 시간 관계상 좀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강의에서는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함수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마지막으로 배열 메서드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함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바스크립트 배열 마지막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reduce와 reduce write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사실 reduce write라는 메서드는 개인적으로 많이 쓰지는 않는데 reduce 메서드는 그래도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reduce 함수 같은 경우에는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reduce와 reduce write 메서드는 제공하는 함수를 사용해 배열 요소를 값 하나로 만드는 함수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educe 같은 경우에는 인자를 두 개를 받는데 첫 번째는 축소 동작을 행하는 함수를 받습니다. 이 함수가 하는 일은 어떤 방식으로든 값 두 개를 받아서 하나로 반환한다. 요게 좀 키워드인데요. 자,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educe와 reduce write 메서드는 제공하는 함수를 사용해 배열 요소를 값 하나로 만듭니다. 자, reduce 같은 경우에는 인자를 두 개를 받습니다. 첫 번째는 축소 동작을 행하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가 하는 일은 어떤 방식으로든 값 두 개를 받아서 하나를 반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인자도 있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인자는 선택사항이며 함수에 전달할 초기값입니다. 자, 이 부분도 예제 코드를 통해서 알아볼 테니까요. 요 타이핑을 통해서 정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자, reduce에 사용하는 함수는 포이치와 맵에 사용하는 함수와는 다릅니다. 포이치와 맵, 메서드 이런 거 공부해 볼 때 인자로 받을 때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 자리에는 값이 들어가고 두 번째 자리에는 인덱스가 들어가고 세 번째 자리에는 배열 그 자체가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리듀스 같은 경우에는 좀 포이치와 맵 이런 것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값, 인덱스, 그리고 배열 그 자체는 원래라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갔는데 리듀스에서는 각각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리에 전달됩니다. 이게 조금 하나의 차이점으로 둘 수가 있고요. 그러면 첫 번째 인자에는 뭐가 들어가냐? 여태까지 행한 축소 작업의 결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reduce라는 값 자체가 첫 번째 줄 보시면 배열 요소를 값 하나로 만든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이 할당되는 로직이 reduce 안에 콜백으로 진행되는 함수가 동작을 하면서 이 첫 번째 인자의 이 각각의 축소 작업이 진행된 작업의 결과가 할당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처음 호출할 때는
그동안 행한 작업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reduce 메서드의 두 번째 인자로 전달한 초기 값을 사용합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제가 예제 코드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let이라는 키워드에 넘버스라는 식별자를 하나 선언해 놓고, 자, 1, 2, 3, 4, 5 숫자가 들어간 이 배열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const less 1이라는 식별자에 자, 배열 데이터를 reduce를 통해서 뭔가 값을 하나로 만들겠다라고 코드를 명명해 놓았어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서 진행되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인자 그리고 두 번째 인자 이렇게 넣어 놓을 텐데, 자, 이때 우리가 배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요소의 합을 구하겠다 라고 했을 때 각각의 x, y 값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궁금하니까 콘솔 한번 찍어 보는 거예요. 자, x에는 뭐가 들어가는지, 자, 그리고 이 y에는 뭐가 들어가는지 이렇게 콘솔 한번 찍어 보시고, 자, 제가 반환을 시켜줘야 되니까 이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x, y를 더해서 return을 시켜줄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 값을 지금 더하는 값이니까 보시면 함수를 처음 호출할 때는 그동안 행한 작업이 없으니 reduce의 두 번째 인자로 전달한 초기 값을 사용한다. 이 함수가 첫 번째 인자고요. 두 번째가 초기 값을 제가 0으로 이렇게 할당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콘솔 로그 less1을 찍어보면 자, 어떻게 행해지는지 한번 로컬 환경에서 한번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dex.html 파일 가셔서 이 부분을 복합.03.js 파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고, 자, 오픈이드 라이브 서버를 통해서 로컬 환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자 도구를 열어보시면 첫 번째 x는 0이 들어오고 첫 번째 y는 1이 들어옵니다. 자, 여기 확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x는 0, 첫 번째 y는 1이 들어와요. 자, 여기까지 한번 실행이 되고 다시 x 플러스 y가 합해진 다음에 제가 return을 시켰죠. 그래서 return이 어디로 들어가죠? 그 다음 x로 들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 x, y의 합이 1이기 때문에 그 값이 다시 첫 번째 x로 들어가고, 우리가 두 번째 배열 요소가 뭐였죠? 2였죠? 그래서 2가 찍히고 그 값이 더한 값이 리턴이 돼서 다시 x로 들어가서 x가 3, 그 6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값이 반복적으로 값을 더하면서 마지막 리턴 값이 15가 찍히는 거죠. 다시 VS 코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와보시면 결국에 이 값이 15가 찍히는데 요소의 합이 잘 출력이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0 인자가 들어가서 초기값이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0과 1이 더해져서 x는 0이 나온 거고요, y는 1이 된 거죠. 그래서 1, 2, 3, 4, 5가 더해서 15가 나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const less 2라고 해준 다음에 마찬가지로 numbers라는 배열에 자, reduce를 통해서 x, y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곱하기를 진행해 줄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첫 번째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초기값을 넣어줘야겠죠. 근데 이 곱셈이기 때문에 초기값은 반드시 어떤 값이 뭐 0이지 않는 이상 출력이 돼야 되니까 이때는 1로 해주는 겁니다. 왜냐면 이 값 자체가 곱셈일 때 1, 2, 3, 4, 5라는 배열에 우리가 데이터를 알고 있는데 그 값의 곱은 0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초기값을 0으로 세팅해 놓으면 무조건 0이 되기 때문에 곱셈을 할 때는 이렇게 1을 해줘야 된다는 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콘솔 로그를 한번 찍어보시면 less2는 아마 120이 나올 겁니다. 마찬가지로 const less 3은
자, 넘버스라는 배열에 자, 리듀스를 통해서 이번에는 어떤 걸 할 거냐? 마찬가지로 x, y가 이렇게 있고요. 자, x가 만약에 y보다 커요. 그러면 x를 반환하고 아니면 y를 반환한다. 사망 연산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는 값이 이제 어떤 게 출력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5라는 값이 뜰 겁니다. 이 코드가 어떤 걸 의미하느냐? 해당 배열에서 가장 큰 값을 줘야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뭐 어떤 거든 상관없죠. 여기서 뭐 이게 뭐 이 자리가 만약에 10이면 뭐 10이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어떤 값을 찾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리듀스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리듀스와 마찬가지지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한다는 점이 좀 다릅니다. 자, 예제 코드를 한번 살펴보시면 자, 레터스라는 배열에 LBCD가 있어요. 그래서 레터스를 리듀스 라이트를 해보면 초기값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 여기에 A가 들어가고 그러면 이 두 번째 연산이 진행될 때는 여기 ACC에는 A가 들어가고 커렌트는 B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A, B가 나올 것 같은데 콘솔 로그 출력해보면 이렇게 DCBA가 출력이 됩니다. 자, 이 말은 뭐죠? 리듀스 라이트 썼을 경우에는 리듀스와 마찬가지지만 연산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코드를 보더라도 어떤 값의 제곱을 구하는 연산인데 코드만 보면은 당연히 뭐 3에 2가 들어가니까 9가 출력이 될 것 같은데 콘솔을 찍어보면 값이 이제 8이 출력이 됩니다. 이 값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한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플랫과 플랫 맵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플랫 메서드는 기존 배열과 같은 요소로 이루어진 평탄한 새 배열, 즉 중첩되지 않은 새 배열을 반환합니다. 자, 인자없이 플랫만 호출하면 한 단계만 평탄화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원래 배열에 B라는 배열 요소가 있으면, 즉 배열 안에 배열이 있는 상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이 플랫 메서드를 쓰면 B 배열은 평탄화가 돼서 A에 출력이 되는데, 만약에 B 안에 또 다른 배열 C가 있었다고 하면은 이 플랫만 쓰면 이제 C 배열은 평탄화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이 그대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평탄화 레벨을 늘리려면 플랫 메서드 안에 숫자를 인자로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 부분도 역시나 예제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et array 1이라는 배열에 자, 1 안에 2, 3 이렇게 중첩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array라는 배열을 플랫을 통해서 평탄화 작업을 해보면 이 레스 6에는 이렇게 1, 2, 3이 이 배열 대괄호가 벗겨진 값이 출력이 됩니다. 자, 이 값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중첩 배열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평탄화 레벨을 1, 2, 3, 4 이렇게 늘려놓으면 값을 한번 출력해 보면은 이제 어떤 값들이 출력되는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아래도 두 개의 문자 데이터를 넣었는데 이때 이 플랫 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플랫 맵을 써보면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맵 함수를 돌리듯이 배열을 순환하면서 평탄화 작업을 해요. 자, 보시면 이제 월드라는 hello world d definitive guide 이렇게 평탄화 작업이 되는데 이 문자 데이터가 왜 이렇게 쪼개지느냐 라고 봤을 때 이 부분 때문이죠. 이 부분 때문에 스플트라는 이 쪼개다라는 뜻을 가진 이 문자 데이터를 쪼개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플랫 맵인데 플랫 맵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배열의 배열일 때 평탄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지금 봤을 때는 배열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어떻게 플랫 맵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배열 처음에 공부할 때 이터러블, 즉 반복 가능한 게 이 배열과 스트링은 우리가 암기를 해주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스트링 타입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터러블이기 때문에 반복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치 배열처럼 취급이 돼서 이 플랫 맵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이제 콘캣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콘캣입니다. 콘캣 메서드는 기존 배열의 요소를 포함하고 그 뒤에 콘캣의 인자를 포함하는 새 배열을 만들어 반환합니다. 인자에 배열이 아니라 요소가 들어가 있다면 그 요소를 추가합니다. 하지만 콘캣은 배열의 배열을 죄기적으로 평탄화하지는 않기 때문에 요 점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콘캣은 기존 배열을 수정하지 않는다. 원본 데이터를 훼손하지 않는다. 새로운 배열을 반환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제 코드를 한번 살펴보시면, 자, array 3이라는 배열 데이터에 1, 2, 3 숫자 요소가 3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콘캣을 써서 4, 5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되죠? 콘솔 로그로 출력을 해봤을 때 값이 추가돼서 새롭게 5개의 요소가 보이는 배열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배열 데이터에 콘캣을 넣으면 1차적으로 이 배열이 벗겨지면서 그대로 추가가 돼서 새로운 배열 데이터를 반환합니다. 하지만 이중 배열 이상, 즉 중첩이 된 순간부터는 1단계 플랫 평탄화만 되고요. 그 이상의 배열의 배열은 재기적으로 평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array 3을 출력해보면 원본 데이터가 훼손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 꼭 콘솔 로그 로컬 환경에서 확인해 보세요. 자, 마지막 스택과 q 메서드입니다. 뭐 많이 어렵지 사실. 뭐 푸시, 팝 이런 것들인데요. 푸시와 팝 메서드는 배열을 스택처럼 다루는 메서드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스택이 쌓인다 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푸시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배열의 끝에 하나 이상의 새 요소를 추가하고 새 길이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푸시는 콘캣과 달리 배열 인자를 평탄화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도 차이점이고요. 반면에 팝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푸시와 반대입니다. 배열의 마지막 요소를 꺼내서 반환합니다. 그래서 배열의 길이를 줄이고 두 메서드 모두 기존 배열을 수정합니다. 자, 예제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택이라는 식별자에 빈 배열을 선언했어요. 그런 다음에 푸시를 통해서 1과 2를 넣으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1과 1 요소가 담긴 배열이 되겠죠. 이때 팝을 하면 마지막 요소를 반환하는 거죠. 2를 반환하고 대신에 스택에는 2가 빠진 1만 남아있는 배열이 됩니다. 다시 푸시를 하면 1과 3이 있고요. 팝을 통해서 마지막 요소를 꺼내면 3을 반환하고 다시 1만 남겠죠. 그리고 배열 4, 5를 넣으면 플랫처럼 평탄화되지 않고 그대로 이중 배열이 됩니다. 이때 팝을 해버리면 4, 5인 배열을 반환하고 현재 1만 남아있고, 이때 또 팝을 해버리면 1을 반환하고 결국에는 빈 배열만 남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onShift와 Shift 메서드도 뭐 푸시와 팝과 거의 비슷한데 배열의 마지막이 아니라 앞부분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좀 다르죠. 그래서 onShift 메서드는 배열의 시작 부분에 요소를 추가하고 기존의 배열 요소를 뒤로 밀고 새 길이를 반환합니다. Shift는 배열의 첫 번째 요소를 꺼내서 반환하고 배열의 요소를 앞으로 당깁니다. 뭐 푸시, 팝과 반대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제 코드를 한번 살펴보시면 Q라는 빈 배열 안에 푸시를 통해서 1과 2라는 요소를 주입시켰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Shift를 하면 첫 번째 요소를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1을 반환하면 이제 2라는 요소만 남겨 있으니까 다시 푸시를 해버리면 2와 3이 있고 다시 Shift 메서드를 통해서 2를 빼내면 지금 3만 남아 있는 거죠. 이때 또 Shift를 써버리면 3은 빼지고 Q는 결국 빈 배열만 남은 껍데기 배열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조금 빠르게 여러 가지 메서드를 좀 알아봤는데 그만큼 좀 중요한 메서드를 위주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리듀스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배열의 배열, 이중 배열 이상 평탄화하는 플랫과 플랫맵이 있었습니다. 그때 평탄화하는 작업은 이렇게 평탄화 레벨링을 통해서 난이도를 높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콘캣을 통해서
이제 값을 뭐 추가하고 다차원 배열은 안 되지만 1차원 배열 같은 경우에는 평탄화가 되게끔 해주는 기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택과 큐 이런 것들은 맨 앞쪽의 요소를 빼고 더하고 맨 뒤의 요소를 빼고 더하는 푸시, 팝, 언스프트, 쉬프트 메소드가 있다고 같이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좀 긴 호흡을 통해서 배열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배열이 가지고 있는 뭐 메서드 이런 것들을 알아보았는데요. 배열은 정말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 타입인 만큼 기초를 좀 탄탄히 다져 놓으셔야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그때 데이터 타입이 배열일 때 좀 더 효과적으로 다채롭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기초 문법 강의이지만 지루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과정을 끝까지 따라오신 여러분들께서는 그만큼 기본기가 꽉 차 있는 상태가 되실 거니까요. 저를 믿고 끝까지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함수 파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